안녕하세요. 요약집 가져오셨죠? 펴보셔요. 요약집 펴시면 6페이지 펴보세요. 6페이지.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배우는데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민법의 출제 내용은 재산권의 변동 원인 그리고 그 효력 이것을 시험 출제 내용이에요. 그러면 재산권의 변동, 자 재산권에는 재산권의 양대 축을 이루고 있는 게 사람의 물건에 대한 권리를 뭐라고 하냐면 물권, 재산권의 양대 축을 이루고 있는 게 물권이 있고 또 하나는 특정인에 대한 청구권, 채권. 그래서 재산권이 몇 개 있냐 그러면 물권, 채권 이렇게 이해해 오시면 돼. 그리고 재산권의 변동에는 재산권이 이 세상에 생기고 재산권이 누군가에게 넘어가고 재산권이 소멸하는 현상을 변동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원인에는 의사표시가 들어가는 경우와 의사표시를 통해서 재산권의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와 의사표시 없이도 일어나는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의사표시를 통해서 재산권의 변동이 일어나는 행위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법률행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의사표시 없이도 재산권의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는 법률 규정에 의한 원인이다,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6페이지 맨 위에 봤더니 1번 봤더니 권리 변동 원인 나오죠? 맨 위에 1번 보니까 민법은 이렇게 돼. 우리 민법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민법은 재산권의 변동 원인을 여기다 써놓고 있는데, 민법 속에는 하나는 의사표시 들어가는 경우와 하나는 들어가지 않는 경우 두 가지가 있어. 그래서 민법에는 다 같이 법률행위와 그 다음에 여기 법률행위로 인한 경우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법률행위로 인한 경우와 기타가 있다는 거예요. 기타. 그러면 그 기타는 의사표시가 들어가는 행위, 안 들어가는 행위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져서 학자들이 구별을 했어. 그래서 민법에 법률행위는 오른쪽으로 보다 다시 법률행위는 행위자의 의도대로 여기 이 법률행위는 재산권에 잘 들어봐. 법률행위가 되면 재산권의 변동 생겨 안 생겨? 생기는데 이 법률행위에 의한 재산권의 변동은 행위자의 의도대로 재산권의 변동이 생긴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의도대로. 그러니까 당사자의 의도 보였어? 지금 그 흐름도로 아시겠어 보니까. 그래서 법률행위로 인한 재산권의 변동, 의도대로 변동이 생기고, 그 다음에 기타 행위는 의도대로 의도하는 관계없이 권리 변동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원인을 우리 민법에서는 두 가지를 서술하고 있는데, 법률행위는 의도대로, 그리고 기타는 의도와는 상관없이 법률 규정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법률 기타 행위 중에 기타 행위는 여러 가지가 있어. 불법 행위도 있고 사무관리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법률 행위와 구별해야 될 행위 중에 법률행위 동생이 하나 있다고. 거기가 밑에 뭐 준법률행위, 준자에다만 동그라미 쳐봐. 준자. 그래서 우리는 시험 지금 다시 한다. 재산권의 변동 원인에는 우리 민법에는 크게 다시 한번 법률 행위로 인한 법률 규정에 의한
두 개 있는데 그럼 법률 규정에 의한 행위는 다 배울 필요 없고 법률 규정에 의한 행위 중에서 법률 행위와 비슷한 행위가 있으니 그게 뭐 준법률 행위다 그런 얘기야. 준법률 행위. 아시겠어? 그러면 자 여기서 기타 행위 중에 기타 행위가 너무 많아. 근데 우리가 배워야 될 기타 행위 중에 여러 가지 배우는 게 아니고 법률 행위와 비슷한 행위가 준법률 행위라는 게 있는데 자, 이 준법률 행위는 법률 행위요, 법률 행위 아니야. 법률 행위 아니지만 법률 행위와 비슷하다 그런 뜻이야. 법률 행위에 준해서 취급한다 그런 뜻이라고. 그러면 자, 준법률 행위는 의도대로 의도하는 관계없이. 그래 이렇게 생각하면 법률 행위만 의도대로이고 기타 행위는 전혀 의도와는 상관없이 권리 변동이 일어난다는 거지. 그러면 이 법률 행위 속에는 반드시 행위자의 의도를 외부로 알리는 법률 행위 속에는 반드시 무엇이 들어가야 되냐면 행위자의 의도를 외부로 표시하는 다 같이 의사표시. 그러니까 의사표시가 들어가면 전부 무슨 행위? 법률 행위. 그러면 여기 준법률 행위 속에는 의사표시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간다 그 말이야. 의사표시가 들어가면 전부 법률 행위라고 그랬어. 그러면 거기에 밑에 자 여기 재산권의 변동 원인을 법전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재산권의 변동 원인을 법률 요건이다 이런 표현을 써. 다시 한번 법률 요건. 그럼 우리 민법의 법률 요건은 몇 가지 있냐면 다 같이 법률 행위, 법률 규정에 의한 행위. 두 개 있는데 우리는 법률 규정에 의한 행위 중에 여러 가지가 있어. 여러 가지 막 등등 있는데 법률 규정에 의한 행위 중에 법률 행위와 비슷한 행위가 있으니 그게 무슨 행위라고요? 준 법률 행위. 그러면 준 법률 행위는 의도대로 의도하는 관계없이 그러면 준 법률 행위 속에 의사표시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법률 행위 속에는 의사표시 들어가면 전부 법률 행위라고 했던 것이야. 아셨어? 그래서 거기에 법률 요건에 준법률 행위 한번 봐. 오른쪽에 준법률 행위에다 형광펜. 그러면 준법률 행위에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누는데 사람의 생각을 표현하는 표현 행위와 그 다음에 사실 행위가 있어. 자, 법률 행위 속에는 반드시 의사표시가 들어가 안 들어가요? 의사표시가 들어가. 그래서 이 의사표시와 표현 행위가 비슷비슷하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의사표시와 표현 행위를 구별해야 되는데 의사표시는 뭐냐면 따라서 해본다. 표시한 바대로 권리 변동 생긴다. 사람의 생각을 외부로 표시했을 때 표시한 바대로 권리 변동 생기면 그 말을 의사표시라고 불러.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100만 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자. 100만 원을 받을 권리는 채권이야. 사람에 대한 권리니까. 채권. 근데 채권인데 여기서 을에게 돈 갚지 마. 몇 달째 동생에게 빌려줬거든 100만 원을. 근데 갚는다고 한 적이 1년째라고. 팍. 오빠가 해숙이 너 갚지 마. 돈 갚지 마 그랬어. 지금 갑이 말을 한다고. 지금 말을 할 때 그것이 의사표시냐 표현행위냐 이게 구별하면 돼. 돈 갚지 마 했더니 화가 나서 갚지 마 그런 거예요. 갚아야 돼 안 갚아도 돼? 그럼 말한 바대로 권리가 소멸됐어 안 됐어? 소멸됐지? 이런 말을 의사표시라고 한다고. 빨리 갚아. 빨리 갚아. 말했지? 갚으라고 했더니 갚으라고 했다고 해서 권리 변동 생겨 안 생겨? 이런 건 의사표시 아니고 의사표시와 비슷하지? 그래서 그걸 표현행위라고 했던 것이야. 이해하셨지? 그럼 이해 안 되면 외워버리면 돼. 그건 의사표시. 즉 뭔 얘기냐면 말을 했다고 해서 다 의사표시인 것은 아니구나 이렇게 아시면 된다고. 갑이 오늘날 이혼의 백미는 부부 일방의 부정행위야. 부정행위. 그럼 부정행위가 있게 되면 타방은
찢어. 뭘 찢어? 재산. 우리 갈라서자 그 말에 찢어지자 이렇게. 일방이 이혼행위가 있게 되면 갈라서자 이혼 청구권이 생겨. 그러면 주로 부정행위는 남편이 해, 여편이 해? 그래, 그렇게 하자고요. 하여튼. 그렇게 해야 사회가 편안을 해. 그래서 일방이 부정행위가 있게 되면 타방은 주로 남자에게 부정행위가 있게 되지. 여자가 부정행위 있어도 잡도 못해. 잡도 못 온다고 남자들은. 남자들은 부정행위 하고 되면 얼굴이 벌게져가지고 다 들켜버려. 이렇게 들켜버려. 그래서 이혼 청구권이 생겨. 근데 하여튼 이 부정행위라고 하는 건 했다고 해도 고지 안 듣고 안 했다고 해도 고지 안 들으니까 딱 잡아 떼야 돼. 그냥 들켰어도 안 했다고. 그런데 들킨 거예요. 이혼 청구권이 생겨. 근데 이 을려가 이혼하려고 그랬더니 그동안에 애증이 교차하잖아. 그래서 남 주기도 아까워. 남 주면 그년만 좋은 일 시키잖아 지금. 이렇게 키워놨는데 말이야. 그래서 한 번만 더 하면 더 이제 그때부터는 말은 당신 부정행위 한 번만 더 하면 그냥 잘 때 병에다가 병으로 입으로 병 씹어서 확 뱉어. 이렇게 아주 무섭게 협박을 해야 돼. 그 새끼 폭력배들 그렇게 한다니까. 입을 유리병을 확 씹어. 그래가지고 그냥 눈에다 팍 뱉어. 얼마나 무서운데. 근데 뱉을 때 눈 감으면 괜찮아. 아무것도 아닌데 괜히 있지 위협을 주려고 그래. 그래서 당신은 앞으로 한 번만 더 하면 그때는 알아서 해. 용서해 줬어 안 해줬어요? 용서해 줬지? 의사표시 아니야? 의사표시? 그럼 용서해 주었다고 해서 뭔 권리변동 생기는가 생각해봐. 용서해 주었어도 부부이 아니요? 그러지? 근데 이런 표현행위가 있게 되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법률 규정에 의해서 따라서 이혼 청구권 소멸 이런 효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법률행위가 아닌 다른 표현행위가 있게 돼도 법률 규정에 의해서 권리 변동이 생겨. 그러니까 일방이 부정행위가 있게 되면 타방이 용서해주면 이 을에게 생겼던 이혼 청구의 존재에 소멸해. 그러면 함부로 용서해줄 일이요 해줄 일이 아니야. 잘 알아서라고 용서해주면 안 돼. 용서해주면 또 용서받고 또 지랄이야 또. 그래서 나중에 70 먹어서 이제 이사 갈 때는 집에 갔다 보니까 어디 산에 갔다 온 거예요. 또 그 버릇 못 고치고 와서 보니까 이사 갔는데 냉장고 하나 놔두고 없어져 버렸네 다. 집사람이 새끼들하고 다 옮겨버린 거였지. 요 힘없는 영감 혼자 놔두고 어떻게 복수하는지 알았지? 가만히 놔두었다가 이런 싸가지 없는 놈들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용서해주면 돼 안 돼? 지금 여러분 잘 들어야 돼. 사람이 우리는 말을 했더니 그 말이 의사표시인 경우도 있고 의사표시 아닌 경우도 있어. 그게 표현행위인 경우도 있다고. 다시 한번 표현행위. 표현행위야 이런 게. 그럼 이런 표현행위가 있게 되면 권리변동 생겨 안 생겨? 생긴다니까. 씨. 언제 철들라나 모르겠네. 여기 지금 이렇게 가도 권리변동 생겨 시방 이렇게. 해수가 제발 철 좀 들어. 지금 권리변동 생기는데 행위자의 의도대로 의도하는 관계없이 의도하는 관계 법률 규정에서 권리변동 생기잖아 지금. 그러니까 용서하면 의사표시가 아니지만 권리변동이 생겨버려. 이해하셨냐고? 그래서 이 표현행위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표현행위는 세 가지가 있어. 다 같이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감정의 표시. 그래서 의사의 통지와 관념 통지와 그 다음에 희노애락 예오욕이라는 감정의 표시가 있는데 우리 시험은 감정의 표시는 안 나오고 요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 그리고 의사 표시를 구별하는 문제만 가끔 나와. 그럼 의사의 통지는 주관적인 생각을 알리는 행위를 의사의 통지라고 불렀어요. 거기다가 의사의 통지. 의사의 통지가 보이지? 의사의 통지는 각종 독촉, 최고 그리고 거절 이걸 의사의 통지라고 하는데 의사의 통지가 뭐라고? 주관적인 생각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행위 이렇게 써보셔. 주관적인 생각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행위. 거기에는
최고 거절이 있다는 거예요. 최고 거절, 독촉, 거절. 자, 갑이을에게 시계를, 토지를, 내 토지 평당 20만, 강화인데 30만 원씩이야. 평당 강화는 지금 한 아무리 안 나가는데도 30만 원씩은 나가, 강화가. 갑이을에게 너에게 10만 원을 팔게. 잘 들어. 여보, 너에게 10만 원을 팔게. 그랬더니 우리 안 사 임마. 재수 없이 아침부터 안 사. 의사표시 아니야. 이제 의사표시 이제 아닌지 모르면 망치로 2개씩이다. 이제. 공부하면서 의사표시도 모르고 도대체가 안 사. 말했어 안 했어요? 의사표시요 아니야? 의사표시라고 하면 언제 철들래? 여기 생각해봐. 안 사 그랬을 때 권리변동 생겨 안 생겨? 의사표시 한마디로 안 생기지? 그런 걸 의사표시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다시 거절. 의사의 통지잖아. 주관적인 생각을 알려주는 것이야 거절. 이해하셨죠? 의사표시인지 아닌지.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나같이 의사표시지 아니냐 물어보는 것들은 대단히 잘 가르치는 강의고, EBS 봐 그런 거 안 가르쳐줘. 그냥 이렇게 하고 말아버려. 다시 한번 최고. 거절은 의사표시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람이 말을 했더니 말한 바대로 권리변동이 일어나는 말은 의사표시라고 하고, 말한 바대로 권리변동 안 생기면 따라서 표현행위라고 하면 돼. 그리고 거기에는 최고 거절이 있다. 이게 거절 아니야. 안사 이 말이. 안사 했어도 권리변동 안 일어났지? 그런 걸 표현행위라고 부르고 의사의 통지라고 부르고 최고 거절이라고 불러.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을 알려준다고 해서. 그 다음에 여기에 관념 통지는 왜 모여요? 객관적인 사실을 알리는 행위. 그러므로 의사의 통지는 주관적인 생각을 알리는 것이고, 여기는 객관적인 사실을 알리는 행위가 관념 통지라고. 그러니까 주관적, 객관적이야. 그래서 관념의 통지에 채무 승인, 채권 양도의 통지, 이런 것들 통지 있어. 그러면 갑이을에게 100만 원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100만 원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돈 갚아. 그랬더니 돈 갚아. 그랬더니 알았어. 의사표시 아니야. 돈 갚는다고 했지? 그럼 객관적인 사실을 알려줬잖아. 알았다고. 이런 걸 따라서 다 채무의 승인. 채무의 승인은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라고. 이런 걸 객관적인 사실을 알리는 행위. 이런 걸 관념 통지라고 하고, 거기에는 따라서 다 채무 승인, 채권 양도의 통지. 그러니까 채권 양도의 통지 밑에다가 채무의 승인 하나 써놓으면 돼.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시면 돼. 우리는 지금 법률행위를 배우고, 법률행위와 비슷한 행위가 있으니 그게 준법률행위라고 하고, 준법률행위에는 다리 표현행위, 사실행위. 사실행위 몰라도 돼 그냥. 그리고 다시 표현행위에는 의사의 통지, 관념 통지, 감정 표시가 있는데 감정 표시는 안 써놔서 몰라도 되니까 의사의 통지와 관념 통지만 구별하면 돼. 다시 한번 최고, 거절, 채권 양도의 통지. 이해하셨지?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1번 봤더니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의도대로 법률 효과가 생긴다. 맞아? 맞아. 양가로 2번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맞고. 양가로 3번 민법 552조에 따라 상대방이 동그라미 쳐봐. 최고. 이렇게 6페이지다. 상대방이 최고했음에도 해제권자의 통지가 없기 때문에 최고했는데 밑줄 그어봐. 최고. 그리고 끝에 봐. 해제권이 소멸. 여기 최고했더니 봐. 최고했더니 권리 변동 생겼다고 그랬지? 최고했더니 해제권이 소멸했다고 써놨잖아. 동의해? 자, 해제권이 소멸했다. 당사자의 의사에 근거한다. 맞아? 틀렸잖아. 당사자 의사대로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 규정에서 생겼다 그 말이야. 이게 밑줄 그으셔. 당사자의 의사에 근거 밑줄. 그래서 틀렸다는 것이야 이게. 즉 권리 변동 원인은 이제 두 가지라는 거야. 다죠. 의도대로
의도와는 관계없이. 이런 것도 이거 물어봤던 거예요. 간단하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이렇게 배웠고, 자, 우리는 이제 법률행위만 시험 범위인데 법률행위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구별 개념을 하나 던져주었다는 거예요. 그럼 법률행위는 반드시 의사표시가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 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들어가는데 의사표시 하나만으로도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법률행위를 단독행위라고 하고, 의사표시 두 개의 합치에 의해서, 다시 한번 외워봐요. 두 개의 합치. 권리 변동이 생기는 법률행위를 계약이라고 했다는 거지. 다시 한번 단독행위. 계약. 그래서 밑에 2번 계약과 단독행위 보여 안 보여? 이건 꼭 알고 있어야 돼. 별표 놓으시고 계약과 단독행위 이렇게. 자, 법률행위 속에는 의사표시가 들어가는데, 자, 법률행위 속에는 의사표시가 반드시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는데 의사표시 한 개만으로도 권리변동 생기면 무슨 행위? 단독행위. 그 다음에 두 개의 합치가 있어야 재산권의 변동이 생기는 법률행위를 계약. 그래서 법률행위 속에는 다시 단독행위라는 것도 있고 또 계약이라는 것도 있다는 거지. 근데 이 단독행위는 의사표시 한 개가 누군가에게 도달하지 않아도 효력이 생기는 단독행위와 누군가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는 단독행위가 있는데, 도달하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도달할 필요 없이 효력이 생기는 법률행위를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하고, 누군가에게 도달해야 권리 변동이 생기는 법률행위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고 불러요. 따라서 한번 외워본다. 없는, 있는. 자, 여기 봐. 자, 갑이 아파트를 하나 소유하고 있을 때 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권이 자식에게, 큰아들에게 넘어간다. 통째로 넘어가는 현상을 따라서 이전된다. 넘어가는 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있다고. 다 말을 하고 말 없이. 근데 이 얘기잖아. 말을 하고 넘어가는 경우와 말 없이 넘어가는 경우 두 가지가 있어. 다시 한다. 여기 봐. 처음 오신 분들 화내지 말고, 아버지가 아파트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너에게 넘어가는 방법이 아버지께서 의사표시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의사표시 없이 넘어가는 경우 두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 그럼 의사표시를 통해서 넘어가면 이런 행위를 법률행위, 의사표시 없이 넘어가면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라고 하라니까. 다시 한번 법률행위로 인한, 법률 규정에 의한. 두 개 머릿속에 잡아놓고, 자, 첫째, 아버지가 유언장을 작성을 해. 유언장을. 내가 죽으면 이 아파트 소유권은 큰아들에게 넘겨준다. 작성을 했어. 언제 작성했냐면 유언장을 작성한 때가 오늘이 며칠이에요? 5월 13일 작성했다고. 그런데 유언장을 작성한다는 얘기는 자기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어. 그래서 일주일 후에 사망. 5월 20일 날 사망. 그러면 유언은 의사표시 두 개요? 한 개요? 한 개. 그러면 이 갑의 의도대로 재산권의 변동이 일어나는데 사망하게 되면 유언장이 큰아들에게 전달되어야 효력이 생겨, 전달 안 되어도 권리 변동이 생겨. 이런 걸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라고 한다고 하죠. 없는. 그리고 의사표시 한 개요, 두 개요? 한 개. 한 개만으로도 권리 변동이 생겼으니까 단독행위고 전달할 필요 없이 효력이 생겼죠. 이런 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내어버려요.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의 포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유언은 전달되어야 돼. 전달 안 되어도 효력이 생겨. 그래, 그러니까 유언에다가 오른쪽에서 유언에다가 도달 없이 이렇게 쓰라고. 이렇게 처음 오신 분들은 도달 없이. 내가 죽게 되면 이 건물을
을려에게 주겠다, 을에게 큰아들에게 주겠다 유언장을 작성해서 증여했으니까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다 유증. 유언에 따른 증여를 유증이라고 불러. 자, 두 번째. 갑이 요양병원에 계신다. 요양병원에 이제 간다고. 그래서 이 을려가 지극정성으로 요양보호사가 지극정성으로 돌봐줘. 그래서 임자 친해졌다고. 내 죽거든 이 건물을 당신에게 드릴게. 그랬더니 을려가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벌써 도가 터서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무슨 그렇게 나약한 말씀을 하시냐고. 오래오래 사셔서 저를 정신적으로 이끌어 주셔야지. 딱 이렇게 하니까 갑이 내가 사람은 잘 봤구나 그래. 자, 내가 해봐. 내가 죽으면 이 건물을 너에게 주겠다. 알았다. 계약이 아니야. 이런 걸 사인증여라고 불러. 다시 한번 증여는 계약이다. 그러면 사망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증여를 사인증이라고 그래. 내가 죽거든 건물을 주겠다. 알았다. 알아들어? 여보, 내 죽거든 건물 당신 드릴게. 요양보호사. 그랬더니 울려가 털컥. 아이고 눈물을 흘리면서 고맙다고 그래. 눈물을 흘리면서 고맙다고 그래. 그럼 저녁에 불러서 이리 와. 눈물을 흘리면서 고맙다고 하는 모습이 나 죽기 바른 것 같아? 아니라고. 아까 한 얘기 없었던 것으로 해. 취소. 그랬더니 요양보호사가 그렇잖아. 또 녹음 다 해놨음. 여러분 생활법률 배워. 자, 따라서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해지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러므로 이렇게 아버지가 큰딸에게 내가 죽거든 건물을 너에게 준다. 사인증이 해놓으면 계약하면 바로 받는다고 해야 돼. 안 받는다고 해야 돼. 그 배워야 한다. 아버지께서 해수가 내가 죽거든 건물 너에게 주마 하는 순간 알았다 하는 순간 있지. 금방 해제당해 이렇게. 그러므로 알았다고 해야 돼. 안 된다고 해야 돼. 저는 아버지 부동산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 다 쓰고 가시라고 그래. 밖에 나가서 큰어머니 만나서 있지. 하나 만나서 즐겁게 살다 가시라고. 인생 한 번 그만인데 그걸 가지고 왜 저를 주냐고. 나는 그 필요 없다고 말이야. 그러면 아버지가 역시 너는 내 딸이구나. 아들이 그렇게 아들한테 얘기했더니 아들 그 자식이 금방 알았어요. 그러면 금방 해제당한다고 이렇게. 따라서 자 사인증에 해놨어. 내가 죽거든 너에게 주마 사인증여. 그러면 이 을려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 건물이 자기 것이 된다는 거 알아 몰라? 알아. 근데 사인증에 해놓고 보니까 6개월 후에 아버지 사망했어. 그래서 사망 원인을 분석해 봤더니 국물에 유리가루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을려 인연이 아버지 돌아가시기 바라면서 아버지 사진 올려놓고 화살로 막 저주. 꽤 오래 일찍 가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잘 들어. 이 건물을 넘겨줄 때는 유증해야 되겠어? 사인증해야 되겠어? 금방 가르쳐줘. 또 생활법률 가르쳐줘. 또 거기 계약에다 오른쪽에 써. 계약보다 계약 오른쪽에 한번 읽어보다. 매매, 교환, 임대차, 현상광고, 합의해제, 대물변제, 경계, 일방예약, 환매. 그 밑에다가 사인증여 이렇게 써야 돼. 사인증여 그 밑에다가. 그러니까 사인증여는 계약이요 단독행위요? 사인증여는 계약이라고 이렇게. 그리고 증여도 계약이고 유증은 유언에 따른 증여는 단독행위. 그리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는 거지 그게. 다시 한번 유증은 상대방 있는 없는 단독행위. 에워버린다. 유언 에워버려. 유죄포 외웠지? 유재석 하지 말고. 유언 재단법인 설립행위 포기 여기다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자, 그 다음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권리 변동이 생기는 법률행위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고 하고, 여기는 반드시 외워줘야 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그래서 거기에 동의 나오죠. 그럼 여러분들 동의가 어디서 나오냐면 제한능력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임차권의 양도시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빨리 차지한다고. 동의라고 하는 것은 따라서 완전한 자격을 주는 행위. 그리고 우리는 임차권 양도에서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임대인의 동의는 양도 전에 해야 돼. 전후에도 가능해. 그래서 동의에다 오른쪽에 써놓으면 돼. 전후 가능 이렇게만. 동의는 전후 가능. 동의는 임차권의 양도시 임대인의 동의는 전에 후에도 전후 불문 이렇게 써놓으면 돼. 그 다음에 철회. 철회는 따라서 최종적인 효력이 생기기 전에. 안 써도 돼. 이런 것들은 이제 쓰라고만 써. 새로 오신 분들은 나중에 그런 거 다 알게 돼. 최종적인 효력이 생기기 전에 없었던 것을 하자. 이걸 철회라고 그래. 철회. 그 다음에 상계는 오른쪽에 써놓으면 돼. 공제하자. 이거 상계. 공제하자는 말은 상계. 그 다음에 추인은 쓸 거 없어. 추후에 인정한다 그런 뜻이야. 추후에 인정한다. 그 다음에 취소는 따라서 제한능력자가 한 행위. 제한능력자가 한 행위를 없었던 곳으로 하자 할 때 쓰는 말이 취소야. 이게 제착 사강. 다시 한번 취소. 그 다음에 해제는 오른쪽에 하나만 써놓으면 돼. 해제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렇게 써놓으면 돼.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는 언제 쓴다고?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또는 해지. 그 다음에 채무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외워줘야 돼. 그래서 오늘은 꼭 외워야 될 게 동철이가 외워봐요.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했다. 그럼 여기다가 권 붙이면 이런 권리를 따라서 형성권이라고 그래. 그리고 거기다가 오른쪽에 써봐. 여기다가 권 붙이면 무슨 권? 형성권. 이렇게 써놓으면 돼. 동의권도 형성권, 철회권, 상계권, 추인권, 취소권, 해제권, 면제권 이런 것들이 다 형성권이라는 거지. 그럼 형성권은 이제 알아갔지. 다시 한번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도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권리를 형성권이라고 불러. 다시 한번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그래서 우리 시험이 다음 중 계약의 아닌 것을 골라라. 다음 중 단독행위가 아닌 것을 골라라. 이렇게 한 문제 나올 수가 있어. 20%야. 20% 나올 가능성은. 그러므로 20%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부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하면 요거 외워놓으면 다 해결돼 버려. 다시 한번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했다. 이것은 계약이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요. 그래. 그리고 아까 최고 이런 것들이 있었지. 그것과도 구별해 놓으면 돼. 그러니까 최고 거절은 법률행위 아니고 이것은 법률행위다 이렇게 외우면 된다고. 그리고 여기다 권 붙이면 무슨 권이야? 형성권. 그럼 형성권은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아?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아? 그냥 그런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형성권이 뭐냐면 다시 한번 말 한마디에 의해서 권리 변동 생긴다. 취소해버리면 권리 변동 생긴다는 거예요. 동의해버리면 권리 변동 생겨. 이런 것들을 형성권이라고 한다. 그래서 반드시 오늘 반드시 암기사항이 투데이 메모리얼 TO DAY 투데이스 MORIEL 잘 모르게 해버려야 돼. 투데이스 메모리얼 팩트 이렇게 그래야 잘 모르고 하겠지. 오늘 반드시 암기사항이 첫째 상대방 있는 없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이렇게 외워놓으면 돼. 그러면 나중에 계약도 구별한다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계약에는 우리 시험에 들어가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공부해 보니까 우리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게 매매계약 임대차 배우지 않아서 거기서 2번 봐. 2번 합의 해제 나오지. 이 합의 해제와 왼쪽 봐 해제하고 구별해봐. 다시 한번 합의 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여기 해제가 있고 이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합의 해제라는 말이 있는데
합의 해제는 이걸 봐야 돼, 합의를 봐야 돼. 다시 한번 합치. 그러니까 계약이요. 두 개의 합치니까 이게 두 개의 합치, 계약 이렇게. 그래서 한번 외워보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처분행위와 부담행위 나오죠. 이제 이거 뭐냐면 간단하게 설명할게. 이 재산권의 변동이 생길 텐데 이런 법률행위가 있게 되면 재산권의 변동이 생길 텐데 채권 생기는 법률행위를 거기다가 부담행위라고 불러. 다시 한번 처분행위와 부담행위 나오지? 부담행위에다가 메모해봐. 부담행위. 부담행위다 밑줄 그셔. 여기 채권 생기는 행위. 채권 뭐? 생기는 행위. 그러면 처분행위는 이렇게 써놓으면 돼. 물권 생기는 행위 이렇게 써버리라고. 처분행위는 무슨 행위? 물권 생기는 행위. 부담행위는 채권 생기는 행위. 이렇게 해도 틀리지 않아. 우리는 재산권의 변동 원인을 배워. 처분행위는 무슨 행위? 물권 생기는 행위. 부담행위는 채권 생기는 행위. 이렇게 하고 가. 그렇게 하면 된다고. 자, 됐어요. 이 정도만 하면 돼. 넘기시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법률행위의 종류를 배웠고 이제 한 장 넘겨. 이제 한 장 넘기시면 법률행위의 종류를 배웠고, 자 이제 여기는 이제 지금부터는 뭘 배우냐면 의사표시를 통해서 권리 변동이 생기려거든. 의사표시를 통해 의사표시했을 때 그 권리 변동이 생기려거든. 의사표시할 때 당사자가 의사표시하는 사람이 나이도 좀 적당히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사표시할 때 나이도 좀 적당히 먹어야 돼. 적어도 몇 살은 먹어야 돼? 만 19세. 뭐 알아서 해. 나이도 좀 어느 정도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분별. 마이크 잘 안 나와요? 쉬었다 합시다.